네,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모든 것들의 첫 시작이었던 비트코인, 그 세계를 함께 탐구하러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굉장히 새롭고 난해한 것이 처음 나왔는데, 현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런 전자 송금 시스템, 이게 있는데도 왜 비트코인이 과연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이 저희 블록 논의의 첫 시작점입니다. 그 부분을 비교를 하면서 차이점을 느껴볼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요.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만들어보고 느끼시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세요. 생각해봅시다. 각종 편의점, 슈퍼, 버스 이런 곳에서조차 현금 없는 나라를 주장하면서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의 면모를 자랑하는 우리 한국. 한국 국민이 현금만 가지고 살기에는 여간 불편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카오페이, 심지어 요즘 중학생들이 그리 좋아한다는 구글 기프트 카드 등 띡 긁고 찍고 내 계좌에서 딱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이 우리 곁에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편한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걸까요? 암호화폐가 나타나서는 갑자기 자기네들은 웹3다 이런 용어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과연 우리의 삶에도 정말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하나 머리로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종이지갑이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 보실 건데요. 처음 2013년, 14년, 아주 예전 10년 넘었죠, 벌써? 비트코인을 접한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전송하기 시작했던 종이지갑 시스템이에요. 현재도 여전히 활발히 운용되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bitaddress.org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사이트가 보이실 텐데요. 뭐 이렇게 영어가 많은지 일단 한번 해보시죠. 막 마우스를 움직이시다 보면 여기 96%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가시는 게 보이실 거고 100%가 딱 되면 어느 순간 공개키, 쉐어라고 나오는 부분과 시크릿, 비밀이라고 나오는 부분, 그리고 문자열들이 각각의 QR코드 밑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 이후에도 막 영어들이 너무 많은데 항상 이렇습니다. 크립토는 너무 영어가 많고 너무 복잡한 정보들이 영어로 써져 있고 이러니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네, 어찌됐던지 간에 이렇게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에 가서 막 마우스를 움직였더니 공개키 그리고 개인키라는 것이 나왔네요. 요 공개키, 개인키가 나오고요. 이제 이 부분을 초초기초에서 전부 소화하기는 힘들겠지만 탐험의 측면에서 조금 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공개키가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좌번호 같은 거고요. 요 개인키, 비밀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보내는데 송신 하는데 쓰는 키입니다. 또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블록체인.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방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공개키 있잖아요. 그거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입력해서 눌러보시면 이 지갑 주소에 얼마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지 그 잔고가 모두에게 다 공개가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신기한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신기하다 저처럼 이거 되게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렇게 간단하게 비트코인을 저장하고 보내는 지갑 만든다고? 좀 허접한데? 이거 해킹당하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나 궁금증. 여기 보냈다가 나중에 못 꺼내면 어떡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웹페이지 하나인데 이게 네트워크랑 연결이 된다는 거지? 너무도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앞으로의 수업 시간에 차차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관하느라고 지갑을 사시잖아요. 비트코인은 진짜로 실제로 물체가 있는 코인이 아니잖아요. 디지털 상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인데 걔를 디지털 상에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갑을 사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갑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겁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한번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계좌와 비트코인 간의 차이점, 개인정보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뚫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이름, 성별, 주소, 나이, 국적, 소득 등등등 여러분들의 많은 개인정보들을 은행에 넘겨야 돼요. 그럼 은행이 그 정보를 보고 과연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한테 계좌를 줄지 안 줄지를 판단을 해서 은행 계좌를 발급을 해주죠. 요즘에는 막 여러 개의 계좌 만드는 것도 전부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이런 데 이용될 확률이 높다고. 어찌됐던지 간에 우리는 은행한테 개인정보를 넘기고 은행은 우리한테 계좌를 줍니다.
방금 만드셨던 지갑 어떠셨나요? 그냥 마우스 몇 번 쭉 드래그 하셨죠? 마우스만 막 움직이시다 보면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송금할 수 있는 하나의 지갑 만드셨죠? 여기서 개인정보 넘기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심지어 내가 이 지갑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지갑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 확률이 있나요? 없죠. 이 부분이 바로 다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 말씀드립니다. 잔고 검색 측면이에요. 여러분들은 개인정보를 제출해서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계좌번호를 주었어요. 근데 이 계좌는 계좌번호를 안다고 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계좌에 있는 잔고를 볼 수가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은행과 나 사이의 비밀이에요. 은행과 나만 여기에 남아져 있는 잔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누구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개적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까 보여드렸던 쉐어, 퍼블릭, 공개키만 아시면 그 공개키에 얼마의 코인이 들어있는지, 몇 개의 코인이 들어있는지 누구나 다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투명하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다 그런데요. 다음 하편에 배우게 되실 이더리움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을 실제로 개발한 가장 중요한 중대한 영향을 끼친 창시자 중 한 명인 비탈릭. 이게 비탈릭의 지갑 주소거든요. 이 지갑 주소에 얼마의 이더리움이 들어있는지 실시간 트래킹하는 어떤 도구들도 나와 있을 정도로 잔고 검색 측면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프라이버시 측면을 그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넘기고 계좌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넘긴 이 개인정보는 은행이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또는 다른 기관들한테 이 정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은행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은행을요.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게 비트코인은 이 계좌번호를 알기만 하면 그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누구나 검색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계좌가 현실 세계의 나라는 아이덴티티랑 연결이 무조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연결점을 끄는 게 되게 재미있는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내가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은행한테 제공하고 은행이 나의 모든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통제권을 그쪽에 주었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 계좌번호는 누구나 볼 수가 있지만 그 계좌가 내 거라는 사실은 그 어디에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이런 지갑들 뭐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들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 세계의 아이덴티티가 필수적으로 누군가한테 알려져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비트코인의 지갑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은행 계좌와 비트코인 지갑 간의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그 차이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생각해 보시겠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힘든 제3세계 국가들, 아프리카 또는 전쟁의 이슈가 있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국가들, 우크라이나 뭐 여러 가지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트코인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송, 가치 보관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고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감응하는 개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가치 보관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통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2023년 11월 6일인데요. 6일 기준으로 현재 1비트코인이 4,695만 원 정도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1비트코인 이상, 그러니까 4,695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갑의 수, 그 다음에 469만 원, 46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갑들이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증가세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 하편, 초초기초 하편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설명드릴 예정인데 비트코인 생산에는 채굴이라는 독특한 용어가 쓰여요. 이 채굴 시스템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거든요. 실제로 이제 검정색은 가격이고 그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가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팅 자원의 그 양들을 다니는 그래프인데요. 2012년부터 이때까지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현재의 상황에서는 증가하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모두 다 이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인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네트워크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점점 더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또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그 행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 비트코인을 직접 지갑을 만들어 보시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시스템의 행위자로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거거든요. 어떻게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랑 다른지도 느껴보신 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과연 이러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로운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가진다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시사하는 변화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